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451번째 시간,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금은 도취입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지간하게 취한 것을 도취라고 하는데 비유적인 용법으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이죠. 자, 이 글자는 준3급의 질그릇 도자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라는 뜻이 어떻게 도취에 들어가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한자어 448번 컨텐츠에 물넘칠 도자를 설명할 때 이 글자와 이 글자가 발음도 비슷하고 서로 뜻도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이 글자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문에서는 언덕의 가마 안에서 도자기를 굽는 것 같은, 만드는 것 같은 그림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언덕 부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오른쪽은 이 자체가 질그릇 도 혹은 그릇 굽는 가마요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음 요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전에는 이 도기를 굽는, 그릇을 굽는 가마가 제작의 편의상 산의 언덕에 이렇게 층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덕 부자가 들어간 것이겠죠. 허시는 이 글자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겹으로 된 언덕을 말한다. 그러니까 겹으로 된 언덕은 도자기를 굽기에, 가마터를 만들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제음이라는 곳에 있는 언덕을 말한다고 합니다. 언덕 부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질그릇 도자는 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 하서에 동쪽으로는 도구에 이르른다 라는 말이 있는데 도구에는 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요임금이 일찍이 머물렀던 곳이다. 그래서 요를 일컬어 그 호를 도당시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좀 바란 그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겹쳐진 언덕의 뜻으로 쓰여진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취할 취자입니다. 이 글자는 금일 한자 28번째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마디로 술을 뜻하는 닭 유자에다가 마칠 졸자이니까 그냥 보자면 술을 쓰러질 때까지 마셔서 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허시는 이 글자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량, 그러니까 예의에 벗어나는 한계에서 딱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의에 벗어나는 어지러울 란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을 가눌 정도로 취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얼큰하게 취하는, 은근하게 취하는 것까지를 취할 취로 본 것 같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무너질 괴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쓰러지다고 볼 수 있겠죠. 술 유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마칠 졸자의 뜻을 따른다. 이 글자를 허시는 회의자로 보았습니다. 물론 형성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둘 다 준3급이고요. 첫 번째는 질그릇도, 진흙으로 만들었고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취할 취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 부자가 부수, 여기는 술유, 닭 유자가 부수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고요. 취할 취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5획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도취, 술에 거나하게 취함. 거나하게라는 것은 의외로 어지간히의 뜻입니다. 보통이면서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그러니까 아주 많이 취하는 걸 도취라고 하진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뜻도 많이 쓰죠. 어떠한 것에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아름다움에 대한 도취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도자를 도자기, 질그릇이라기보다는
그 가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크다, 맹렬하다의 뜻도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크다의 뜻이 있습니다. 혹은 기뻐하다의 뜻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취하는 것 혹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취하는 것, 둘 다 도취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질그릇 도자가 들어간 또 다른 단어를 보시면 도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기를 만드는 일, 도죠. 쇠를 주조하는 일, 야입니다. 풀무 야자이기 때문이죠. 하나는 굼터이고 하나는 풀무, 쇠를 만들 때 쓰는 둘 다 도구인데 이것이 그것을 만드는 작업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품성의 도야, 학문의 도에서 야자, 다스릴 치자하고 다르다는 점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도도하다라는 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화평하고 즐겁다. 불이 마구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서 기쁘다, 행복하다, 화목하다의 뜻이 도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물넘칠 도자가 두 개 반복된 것에도 비슷한 뜻이 있습니다. 복습해 보자면 물이 그득 퍼져 흐르는 모양이 막힘없고 기운찬 것을 도도하다라고 합니다. 말하는 모양이 거침이 없는 것도 도도하다이고요. 유행이나 사조 세력 따위가 바짝 성행하여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도 도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거 보실까요? 벅찬 감정이나 주흥 따위를 막을 길이 없다. 이게 질그릇 도가 두 개 겹친 도도하다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제 주장입니다. 자, 이취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능 니자가 들어가는데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이는 전설상의 벌레, 생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벌레처럼 됐다가 물이 없으면 진흙처럼 모양이 없어지는 그런 신기한 전설상의 벌레라고 얘기하죠. 숙취란 말도 있죠. 이거는 잠자다, 묵다의 뜻인데 묵은 취기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튿날까지 깨지 아니하는 취기. 그래서 오래된 취기를 이야기해서 숙취라고 이야기하죠. 숙성, 숙정, 숙주 등의 유효어가 있습니다. 숙취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심취라는 표현도 있죠. 어떤 일이나 사람의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김. 우리나라 도취, 중국어 타오조이, 일본어 도스이에서 한중일 삼국이 일본 신자체는 좀 다릅니다만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의역하자면 intoxicated, euphoria나 narcissism 정도를 대응하는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취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도취라는 단어 자체는 예전에 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비슷한 표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도취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1931년 일제강점기 치하의 동아일보에서는 도취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6년에도 도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19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451번째 시간에는요. 질그릇 도자, 취할 취가 결합한 도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질그릇 도자를 기분이 좋다, 흥겹다, 혹은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취할 취자는 그냥 취하다고 그런 모양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하게 알려주시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